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반도체를 소비했던 건 철저히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올해부터 반도체를 소비하는 게 누가 됐다? AI.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또 반도체 수출에 대한 개선도가 조금씩 또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AI 모멘텀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시장이 시장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한동안 돈 제대로 못 벌고 그랬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시작이잖아. 이 인식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돌아와 봤었을 때 반도체 시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반도체를 소비했던 건 철저히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올해부터 반도체를 소비하는 게 누가 됐다? AI예요. 기계가 된 거네요. 예. 우리 둘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쓰고 준비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 수 있는 페이지와 우리 수빈 대표님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 둘이 합쳐봐서 열심히 준비했다 해봐야 몇백 페이지가 끝일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AI에게 이 방송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읽고 대응하라고 하면 AI는 불과 몇 초 만에 읽은 페이지가 몇십만 페이지가 넘겠죠. 그 얘기는 뭐다? 그만큼 반도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읽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면서 읽어봤자 기껏해야 일주일 내내 몇백 페이지인데 AI는 그걸 몇 초 만에 몇십만 페이지를 읽잖아요. 반도체 리소스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던 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이 분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쓰면 굳이 반도체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였는데 AI가 반도체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야, 또 그만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하드웨어 기반이다 보니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반도체는 교수님 볼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각각의 기술적인 분야도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어느 분야를 좀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교수님은 좀 그 중에서 또 어느 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반도체 투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회사 설명서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브로셔 넣고.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다 뭐예요? 외계어 같아 했더니 저희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 그 웨이퍼를 웨이퍼 회사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웨이퍼에 반도체 도면을 그리려면 웨이퍼를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 웨이퍼 씻는 그 액을 만드는 웨이퍼 세척 액을 만드는 회사에 아니요. 그 세척 액을 만드는 뭐 이런 거예요. 됐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회사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에 자꾸 반도체 관련한 회사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좀 남다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추종하거나 그분들의 투자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투자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 CEO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런
재테크 관련한 경제 관련한 유튜브 채널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기 채널 저기 채널에서 출연 요청 들어오는데 제가 웬만하면 요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JTBC 같은 어떤 방송국하고 제 채널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같은 투자자죠, 일종의 투자자들이 아 당신 채널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지 나가서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못 나가요, 많이. 그러면서 그럼 나도 대외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다 막아버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몇 가지만 하시라고 이 실링이 있어요, 한도가. 근데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그 한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우리 수민 대표님 있는 대로 이렇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을 아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대표를 알고 아 이분은 좋은 분, 이분은 이런 채널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분은 아니고 뭐 이런 걸 아니까 안정감 있게 불러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대표가 무슨 개인 도박해가지고 회사 돈을 다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그 개인이 이제 열심히 경영 안 하고 뭐 주색 잡기에 빠졌다든가 그럼 그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 만드는 세척액 만드는 뭐 그 회사 CEO는 결혼을 3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이상한 종교에 빠졌는지 아니면 술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수님, 결국 교수님 말씀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TSMC나 SK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그런 회사 투자란 얘기신데 그거는 투자율이 성과가 수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닥의 간신히 상장인 그런 회사는 배당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배당 같은 것까지 수익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불확실한 리스크를 떠안고 얼마를 더 버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한 거죠. 올 증시의 가장 핫 키워드는 딱 뻔하잖아요. 에코.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처럼 뭐 진짜 뭐 10배 상승하실 거 원하면 아니 그럼 그 판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뭔가 내가 논리성을 가지고 뭔가 이 회사를 딱 어떻게 진단했다. 이런 걸 보실 거면 그냥 내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시면 좋겠고 배당 생각하면 나쁜 것도 아니다. 자, 결론 나왔네요. 반도체 회사 전문성도 없는 모르는 분야, 대표이사 누군지도 모르는 분야 찾지 마시고 좋은 우량 회사에 배당 성향까지 고려해서 투자하셔라. 근데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드리고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를 볼 때 지금 이 역시도 미중 간의 큰 패권 전쟁이 나오고 있는 전쟁터잖아요. 네. 아, 이보다 또 치열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정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딱 어찌 보면 그 사이에 껴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잘하면 이거를 기회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기회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좀 생각을 나눠본다면요. 확실한 기술 우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린 이미 선택을 했거든요. 어느 쪽 노선을 가겠다라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해졌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대놓고 요원해진 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반도체는 진짜 산업의 쌀로 모든 제품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그걸 사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으면 제3세계 하다못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들고 와요.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유사일의 밀주, 밀매, 밀수까지 이걸 막는데 성공한 국가 정책 없어요. 돈 될 것 같다. 꼭 필요하다. 반드시 사가요. 어떻게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쪽 시장을 완벽히 잃어버린다.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이 뭔가 치고 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격차를 유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같은 나라한테 받아다 쓰고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방책인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중국 업체들과 벌리면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또 미국도 또 중국도 또 대만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 일본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규모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기술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야,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심 기대도 가지만 걱정도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영화도 보는 세상이 생겼어. 휴대폰으로 음악도 듣는 게 대세가 됐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아니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인 삼성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MS일 수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신생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100배, 예전에 100배가 뭐예요? 뭐 한 10,000배 이상 컸던 이런 회사들이 딱 보니까 저 사업 잘 되네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해보려고 시도했던 적도 솔직히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영산사업단이라고 옛날부터 결국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들을 모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못했느냐? 항상 그거예요. 우리 그 부자TV에서는 제일 주력으로 하는 게 지금 유튜브 채널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서브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특강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방청객들이 와서 방청 직접 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을 판매하는 걸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서브 사업이니까 우리 대표님이 신경을 덜 쓰겠죠. 그렇죠. 인력도 덜 투입하고 자본도 덜 투입해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결국 성공을 못 하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실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MS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기까지 성장했죠. 처음에 야, 이거 해야 돼? 그래, 이것도 해보자 했는데 주력이 아니니까 안 커요. 근데 다른 데는 요거 해야 돼 했는데 요거만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공용 기업이 이 회사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니치 마켓에서 성장한 이상한 새로운 신규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는 왜 배달의 민족 생각을 못 했냐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왜 마켓컬리 생각을 못 하냐고요. 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만 몰빵해서 이것만 악착같이 더 좋은 플랫폼,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배달할 때는 결국 배달의 민족 써야지 뭐 음악 들을 땐 벅스나 아니면 뭐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생겨요. 자, 그럼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D램 개발하는 삼성전자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문학적 수사로 이 D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21세기 나사못이 돼버렸어요. 모든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해서 GPU와 같은 고가의 그래픽카드 그런 금액 아니죠. 네. 그 다음에 CPU와 같은 헤드 기능을 하는 그 고가의 CPU 그 금액이 아니에요. 요즘은 조립 PC 많이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제 PC는 제가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워낙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그래픽카드 꽂고 그 다음에 하드 꽂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싼 게 뭐다? D램이에요. 21세기 나사못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21세기 나사못을 만들고 있는 회사 전 세계 지금 3개 남았다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네네.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저도 나사못 한번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만큼의 조단위 투자한다? 그 조단위를 투자해서 결국 나사못 만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건 부동의 우리 거예요. 그럼 그 고부가가치 나름대로 나사못 만들면서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의 흑자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 같은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까지 1등을 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슈퍼 기업이 나오는 걸 좌시하겠습니까?
견제고 여기저기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계속 2등 하겠습니다. 3등 하겠습니다. 하면 21세기 나사못으로 확실한 캐시플로우는 있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는 또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두 개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휴대폰도 만들고 뭐 하니까. 그런 형국에서 뭔가 새로운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표현하자면 쫄 필요 없이 이제 요런 구조적인 나름대로의 우위를 잘 활용해서 다음 포석을 잘 가는 게 중요해 보여요.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점점 반도체 없이는 그럼요.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결국엔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과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까지 계속 좀 먹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되길 바라보면서 또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2022년, 2021년은 제 주변에 있는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뭐 제 대학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고수들이 좀 있어요. 동기들 중에서 고수들,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잘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 이런 걸로 뭐 진짜 끝내주는 실력 가진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해피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뭐 2022년까지도 유동성 때문에 다 돈 벌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고수라는 걸 인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펀드 매니저가 이제 뭘 한다고 저 수익률을 거둬? 나랑 거의 비슷하네? 내가 고수고 내가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다 성장하고 다 투자가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유동성의 힘, 돈의 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들은 판단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뷰가 보여요. 그런데 자기 그 동종 업계 다른 누군가는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고수들은 돈의 힘이 빠진 지금을 훨씬 더 좋아해요. 변혁기이기 때문에 확 급성장을 할 회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산업구조의 변화, 아까 저는 과학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산업의 변화가 급변하게 전개되고 있는 타이밍에 선구안 잘 가지고 좋은 회사 투자하면 엄청난 성과 거둘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요즘 그리고 내년까지 기분이 째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정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도 분명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